반갑습니다. 글로벌 탑 금요 성공 스쿨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샤론 호즈 마스터 김남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애터미는 모든 행사의 시작을 사운제창으로 합니다. 모두 위치에서 큰 소리로 사운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운 준비. 얍! 사운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낮에 이제 열심히 일하시고 이렇게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네, 오늘 이렇게 성공 가이드북 중에서 사업 설명과 후속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께서는요, 오랫동안 미용실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노동소득에서 그야말로 이제 시스템 소득으로 완벽하게 갈아타신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애터미를 어떻게 또 사업 설명은 또 어떻게 해야 되고 후속 조치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아주 속속들이 이렇게 강의를 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모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해 주실 김민성 본부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타마스터 김민성입니다. 네, 사장님들 저녁 식사는 하셨나요? 네, 저는 쉐이크 한 잔 마시고 이제 강의에 들어왔습니다. 세월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얼마 전만 해도 봄이 왔다고 우리가 너무 좋아했는데 이제 여름이 가까이 왔습니다.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빠르다는 걸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월급 주는 사업이 아니고 내 자영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터치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빨리 간다는 걸 더 느끼게 됩니다. 네, 이제 오늘 제가 성공 가이드북 중에 우리 이제 그 1대1로 사업 설명하고 후속 관리에서 강의를 할 건데요. 먼저 이제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의 소개를 짧게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기 전에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는 지인이 오셔서 애터미 정보를 저에게 주셨어요. 근데 저는 애터미를 만났을 때 저의 피부가 진짜 심한 악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부과에 다니면서 관리도 받고 있었고 명품이란 명품은 다 써봤어요. 근데 제 피부가 개선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희 스폰서님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면서 화장품을 설명을 해주는데 유효 성분이 500배가 들어가서 100배가 좋은 화장품이라고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500배가 들어가서 100배가 좋은 화장품이면 정말 좋겠구나.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애터미 제품을 처음 접하게 됐기 때문에 그 제품을 믿은 건 아니었고 이제 뉴스 동영상을 믿고 한번 써보자 하고 제가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바르는데요. 3일째 바를 때 이 명품을 쓰던 그 피부 그 느낌, 발림의 느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달 동안 그 한 세트를 가지고 정말 처벌처벌 듬뿍듬뿍 발랐습니다. 그랬더니 제 피부가 악건성이었던 피부가요. 완전히 정상 피부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미용실을 하면서 제품을 전달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제품을 싼 거, 노즈샵에서 싼 제품을 썼던 분보다 명품을 썼던 분들이 애터미가 정말 좋다는 걸 더 빠르게 느끼더라고요. 그거는 발림부터 시작해서 이제 명품을 써봤기 때문에 그 느낌을 아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이제 좋았던 제품들을 많이 써봤기 때문에 바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과를 보다 보니까 이 사업을 안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저도 어차피 고객이고 소비자이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인 재구매를 해서 평생 쓸 수만 있다면 이 사업을 해도 되겠다. 첫 번째가 저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는 평생 쓰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알아보자 하고 제가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센터에 가서 강의를 들어보니까요. 3개월 이내에 반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제품도 그동안 썼던 제품들은 반품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백화점에서 사서 쓰게 되면 딱 뚜껑 여는 순간 반품이 되지 않고요. 노드샵에서는 3일 이내에 가서 바꾸지 않으면 반품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3개월 이내에 다 쓰고 조금만 남아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놀랐어요. 그러면 소비자도 피해 주지 않고 사업자인 우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원데이 석세스 세미나에 가서 정확하게 알아보고 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자 하고 저는 제 스스로 스폰서 없이 그냥 원데이 석세스를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요. 회장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고객을 성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마트에 가서 제품을 샀쓰고 쿠팡에서 샀었지만 그런 용어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객을 성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또 깜짝 놀랐고 또 우리 회장님이 균형 잡힌 삶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데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정말 열심히는 살았지만 균형 잡힌 삶을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균형 잡힌 삶, 공헌하는 삶,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나도 애터미에서 성공해서 그야말로 남을 돕는 삶,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처음에는 부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미용실을 하다 보니까 금방 가게를 이렇게 접고 전업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부업으로 시작을 하다가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전업을 하고 이제 완전히 애터미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은 리더스 클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애터미는 정말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해오지만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사업이 애터미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공의 8단계 중에 이제 오늘 1대1로 만났을 때 사업 설명하고 그리고 또 이제 후속 관리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할 건데요. 오늘 이제 들어보시고 우리는 실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몸이 뛰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공유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명단 작성을 하고 제품 전달을 해서 소비자 구축을 했으면 이제 소비자를 애용자로 만들고 애용자를 사업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쇼드 플랜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쇼드 플랜을 내가 그냥 대충 알아서 그냥 대충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쇼드 플랜을 해야만이 거기에서 사업자가 나와요. 우리 제품 전달을 하는 거는 제품에 반해서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앉히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하는 건데 나가서 사업 설명을 반드시 할 줄 알아야 사업자로 만드는데요. 1대1 사업 설명 달인되기 우리가 처음부터 달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업 설명에는 우리가 이제 회장님의 양력도 있고 그리고 회사 소개, 제품, 마케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이제 내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걸어 다니는 CEO입니다. 그러면 내가 CEO이기 때문에 내적 자세, 내적 자세를 갖추고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제품 전달과 그리고 사업 설명을 해서 그분들을 쇼드 플랜해서 앉히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처음부터 달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꾸 하다 보면요. 달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애터미 사업을 처음 진입을 했을 때 제가 어떤 심정으로 했냐면요. 제가 아까 미용실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애터미는 정말 빅 비즈니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아는 순간 제가 미용을 배울 때처럼 애터미 사업을 정확하게 배워서 안내 역할을 해서 사업을 하면은 빠르게 성공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앞장서서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 사업 설명이나 마케팅이나 이런 그 사업 설명을 정확하게 할 줄 알면 많은 사람들을 초대할 수가 있어서 사업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다 보면 달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시스템 안에서 정확하게 공부를 해서 몸으로 익혀서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달인이 돼서 정말 사람들이 내 말의 힘에 다 끌려오는 순간을 우리 사람들이 맛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전달할 때는 해모임이나 뭐 앱솔루트나 이런 화장품이나 뭐 유산균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동영상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가 막 여러 말을 하는 것보다 동영상 하나를 딱 3분짜리 이 정도 3분에서 5분짜리를 딱 보여주게 되면 그분들이 신뢰가 쌓여요. 제품에 대한 신뢰.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믿고 먹고 쓸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 동영상을 봤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애터미 제품을 쓸 때 정성 들여서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그 활용을 많이 해서 그렇게 동영상도 많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반드시 초벌구이를 하고 나서 스폰서에게 소비자를 소개시켜주고 스폰서에게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가망성 있는 사람들을 소개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너무 급한 나머지 제품 전달도 하지 않고 이제 본부장님 제 밑에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 있는데 오셔서 이렇게 좀 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비전 좀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제품을 쓰지 않고는 제가 아무리 비전을 줘도 그분들이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반드시 제품 전달을 해서 그분들이 써보게 하고 그리고 나서 스폰서에게 호일러를 써서 그분들을 소개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설명을 할 때 우리가 나가서 이제 사업 설명을 하게 되죠. 그러면 스폰서를 모시고 갔을 때 스폰서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스폰서를 모시고 갔어도 자기가 그냥 막 사업 설명을 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호일러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네, 그래서 스폰서를 모시고 갔을 때는 스폰서를 딱 믿고 의지하면서 스폰서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폰서와 파트너와 같이 팀워크로 이렇게 함께 사업을 하게 되면 시너지가 훨씬 납니다. 그래서 호일러를 써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 3개월 이내에 30명 이상 만나서 쇼드 플랜을 하게 되면 최소 5명에서 10명은 관심을 갖는 분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오게 되면요. 이제 우리 사업은 내 인맥으로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는 지인이 너무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아는 지인 많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소비자를 만들 때 진실되게 가서 정확하게 그리고 나의 그 제품 쓰고 반했던 거를 그대로 있는 그 느낌대로 전달을 하게 되면요.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을 계속 후속 관리하면서 관리를 하다 보면 이제 관심 갖는 분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소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사업은. 소개를 받아서 그분들의 인맥을 파고 내려가면 됩니다. 그리고 또 내 인맥뿐만이 아니고 스폰서가 내 밑에 등록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파트너가 내 밑에 등록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소개를 받아서 내가 아는 지인이 아니기 때문에 난 몰라라 이게 아니고 소개를 받아서 내 인맥처럼 후속 관리를 해 내려가면 그 밑에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면서 계속 확장해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가 호일러의 법칙은 어떤 법칙이냐면
애터미에서 이 법칙을 만든 건 아닙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 그 박사님이 호일러라는 우리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이 연구한 건데요. 어떠한 새로운 정보를 누구에게인가 전달을 했을 때 아는 지인보다는 제3자나 아니면 전문가가 정보를 줬을 때 그분의 말을 더 집중해서 듣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호일러를 많이 써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애터미 사업을 초기에 초보 사업자들이 할 때 아는 지인을 만나러 가면 애터미 얘기를 하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네가 언제부터 사업을 했다고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 이유가 이제 그겁니다.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걸 그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아는 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호일러의 법칙 그대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먼지한 선배, 우리 스폰서님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호일러를 써서 파트너들, 소비자들을 붙이게 되면 그분들은 내 인맥이기 때문에 내 말은 잘 듣지 않지만 스폰서를 프로모션 정말 제대로 해가지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되면 만나게 해주면 그분은 굉장히 진정성 있게 잘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자로 만들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업은 같이 하는 사업이에요.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렛대를 잘 사용하면 지렛대가 이제 호일러인데요. 우리 스폰서들을 많이 활용해서 파트너를 많이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일러의 법칙에는 A, B, C 역할이 다 있습니다. A는 누구냐면 이제 우리 시스템에 100% 플러그인 돼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스폰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스폰서를 얘기하는 거고 B는 나, 오늘 초대한 사람, 초대자, 그리고 C는 고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받은 사람을 C라고 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 B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B의 역할에 따라서 그 소비자를 사업자로 만들 수도 있고 만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B는 스폰서에게 C에 대한 니즈를 정확하게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된 그 C가 초대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지금 현재 직업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건지 아니면 화장품, 제품을 쓰고 싶어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가지고 스폰서에게 정확하게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연령대는 뭐 몇 살 정도인지 그리고 성격은 어떤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스폰서가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분에 맞게 우리가 설명을 해서 그분을 딱 이렇게 사업자를 만들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그게 안 돼 있으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미팅을 해야 될지 몰라서 가장 기본적인 미팅만 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대자가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 초대받은 사람에 대해서 안내를 정확하게 스폰서에게 해주고 나면 훨씬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에게도 오늘 스폰서에 대한 만나기 전에 스폰서에 대한 프로모션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폰서에 에디파이를 해주고 또 스폰서가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프로모션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초대받은 사람은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폰서에 대한 프로모션은 작게 해놓으면 스폰서가 또 그분을 만났을 때 제대로 케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폰서에 대한 프로모션은 크게 하시고 또 그분에 대한 초대자에 대해서는 프로모션 얘기를 하되 이제 그분에 대해서 니즈에 맞는 걸 얘기해주면 이제 스폰서는 만났을 때 그 C에게 정말 제대로 된 사업 설명을 해줘서 검증된 자료를 가지고 그리고 사업 설명을 정확하게 해서 마케팅, 비전 이런 걸 해서 그분들을 초대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스폰서가 나가셔서 이제 사람을 만나고 이랬을 때 막 너무 길게 누주하게 막 설명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짧게 그분에게 맞게 그렇게 쇼드 플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비전을 임팩트 있게 주고 해서 그분을 딱 초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각자 자기 위치에서 역할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 설명을 할 때 이제 내가 해야 할 게 있고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제 내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스폰서에게 그 초대자를 반드시 미리 그분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보를 주어서 스폰서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게 내가 해야 할 일이고요. 그리고 스폰서에 대한 프로모션을 충분히 해서 그분이 스폰서가 사업 설명을 하거나 비전을 줄 때 정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정말 스폰서가 얘기할 때 잘 귀로 경청을 하면서 듣고 깨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러고 난 상태에서 이제 스폰서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터에 초대를 하게 되면요. 되도록이면 앞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어때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맨 뒤로 앉죠.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거의 다 앞자리로 앉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집중력을 발휘해서 내가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보자 하니까 와가지고 몸은 와 있는데 생각은 집에 있어요. 그럼 그분이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몸만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할 때 저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정말 와서 앉아 있을 때는 영혼까지 와서 앉아 있어라. 그래야만이 이게 깨이거든요. 근데 그냥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이러면 그날 오긴 왔지만 제대로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자리에 앉혀서 진짜 같이 잘 듣게 할 건지 그것도 생각해서 아주 자리를 좋은 자리로 마련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터로 초대했을 때는 앞자리에 앉혀야 되겠지만 우리가 또 초대가 안 됐을 때는 나가서 우리가 파트너들 같이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먼저 가셔가지고 커피숍에 가면 정말 조용한 자리가 있어요.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조용한 자리에 마련을 해서 그분이 스폰서가 대화할 때 미팅을 할 때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를 해서 앉혀놓고 어떤 분들이 이제 그래 나는 지난번에 와서 다 들었는데 또 앉아 있어야 돼? 이러면서 본인은 안 앉아 있고 자기는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너는 들어라. 나는 그냥 왔다 갔다 한다 하고 그냥 자리를 뜨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분을 초대해 왔으면요. 그분 옆에 딱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스폰서를 처음 만났으니까 굉장히 어색해요. 그런데 나를 믿고 왔는데 내가 그 자리에 없어. 그럼 심리적으로 어때요? 불안한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내가 옆에 딱 앉아가지고 같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더 집중을 하게 돼서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게 미리 카탈로그를 준다든지 제품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카탈로그를 주면요. 어떤 제품이 있나 어때 보게 돼요. 그래서 막 넘기면서 뭐도 있네 뭐도 있네 하면서 스폰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분은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탈로그를 먼저 주면 안 돼요. 그리고 제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품을 써보게 하고 싶은 그 생각은 너무나도 좋으나 그 제품을 먼저 주게 되면 노션을 막 따라가지고 얼굴에 발라보고 핸드크림 발라보고 막 이러면서 집중을 안 해요. 그래서 카다로그나 화장품은 이제 미팅이 다 끝난 후에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직전에 줘서 그거 설명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카톡, 전화 이런 거는 반드시 미팅 전에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음으로 해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사회자가 얘기를 하죠. 카톡 무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전화기 좀 부탁드립니다. 이래도 그게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방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반드시 우리가 무음으로 해놓고 지장받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게 우리가 초대를 하는데 그분들에게 완전히 집중해서 그분들이 다의 터미를 정말 제대로 알아보고
그리고 사업에서 우리 인생이 바뀌듯 그분들도 인생이 바뀔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모셔오신 분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옆에 앉아서 스폰서가 얘기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같이 호응을 해주고, 또 그 모시고 오신 분이 어느 시점에서 정말 반응을 보이는지, 회사 소개할 때 뭐 회사 소개인지 아니면 제품을 설명할 때라든지 아니면 마케팅을 얘기할 때 눈이 번쩍 띄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 눈이 번쩍 띄인다는 거는 그거에 대한 관심이 제일 높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에서 관심을 보이는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호응을 해주면서 그것도 잘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후속 미팅을 스폰서가 하게 되죠. 그럴 때 또 같이 이렇게 앉아서 하게 되면은 스폰서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까 스폰서는 어떤 사람이 스폰서라고 했어요? 모든 시스템에 100% 플러그인 되어 있는 스폰서가 스폰서인 것입니다. 그런 스폰서는요, 우리 사장님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가 미팅을 할 때는 스폰서를 딱 믿고 그냥 옆에 앉아서 끄덕끄덕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더 잘났어. 그냥 뭔가를 그 처음 오신 분한테 더 해주고 싶어서 그냥 스폰서가 얘기하면 끼어들어가지고 막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호일러를 많이 써야 된다고. 근데 그분은 호일러를 제대로 못 쓰는 거죠. 나의 아는 지인은 이미 나하고 너무 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가 모든 걸 주도할 수 있도록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폰서가 할 때 자꾸 끼어들어서 뭔가를 더 추가로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또 애터미 얘기 말고 또 그 외에 다른 얘기를 해서 끼어들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그 시간은 그 초대하신 분에게 모든 것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할 수 있도록 같이 동참을 해줘야 우리가 시너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업 설명도 하고 후속 미팅을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분한테 항상 질문을 해요. 사장님, 오늘 강의를 들어보셨으니까 어땠어요? 어떤 게 좋았어요? 아니면 제품은 어떤 걸 써보셨나요? 이런 질문을 제가 딱 던집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그분의 생각을 읽기 위해서입니다. 이분이 애터미의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제품을 써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모시고 오신 P가 그 옆에 앉아가지고 막 보충 설명을 하면서 이분은 어떻고요, 저쪽고요 하면서 막 설명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분의 생각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 궁금한 게 있으면,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사장님 질문하세요 하고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궁금한 게 있으면 직접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 답변도 그분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해줘야 그분의 생각을 읽고 그 다음 미팅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미팅이 끝나고 나면 다음 미팅을 반드시 잡아줘야 돼요. 리더들을. 그냥 그리고 나서 가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미팅이 끝나고 어떤 분들은 막 가기 바쁘거든요. 저분이 오늘 본부장님 엄청 바쁘시대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얼른 가야 돼요. 이러면서 막 모시고 가시는 분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이 미팅이 제일 중요한 게 다음 미팅을 잡기 위해서 후속 미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옆에 앉아 있어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들으면서 같이 해줘야 되는데요. 이제 리더들이 미팅을 하고 후속 미팅을 잡을 때는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한 날만 갖고 잡으면 안 돼요. 사장님, 목요일하고 금요일이 있는데, 아니면 수요일하고 금요일이 있는데 언제 시간이 괜찮으세요?
세미나가 그때 있습니다. 한번 와서 들어보세요. 또 다른 다시 들으면 또 느낌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봅시다. 알아보는데 돈 안 들지 않습니까?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십시오 하면서 미팅을 잡습니다. 그랬을 때 두 날을 가지고 잡으면요, 사람의 심리적으로 어때요? 뭔가 하나는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화요일 날 제가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목요일 날 시간이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잡히면 되고요. 근데 한 날만 딱 얘기하면, 사장님 화요일 날 괜찮으세요? 이러면 저 시간이 그때는 안 돼요. 약속이 있습니다. 이러고 다시 잡으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심리 상태를, 우리가 심리작용을 잘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조용히 같이 듣고 같이 호응을 했으면 이제 마지막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스폰서가 날짜를 딱 잡으면요, 한마디 해야 돼요. 그때 그래, 누구야, 우리 같이 와서 또 알아보자. 그때 내가 데리러 갈게. 같이 만나서 점심 먹고 세미나 들으러 센터로 오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때 한번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같이 해줄게.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 같이 하면 우리 다 같이 성공할 수 있어. 내가 함께 할게 하면서 딱 쳐줘야 돼요. 그때 해야 될 게 빈 내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나머지는 스폰서가 다 할 수 있도록 맡기면 되겠어요. 이해 가셨죠? 네, 이제 그렇게 했으면 이제는 이제 우리가 후속 관리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후속 관리에 보면 100%를 잡았을 때 만남과 초대가 25%, 그리고 사업 설명이 25%, 후원과 후속 관리가 50%입니다. 그러면 후속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후속 관리를 48시간 이내에 꼭 해야 됩니다. 내가 제품 전달을 했으면 48시간 이내에 확인을 해서 그분을 업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품을 좋다고 전달을 했는데 사람마다 다 피부가 틀리기 때문에 트러블이 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트러블이 났으면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대로 잘 못 썼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현상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애터미 제품은 다 좋기 때문에 제대로 먹고 쓰고 제대로 쓰기만 하면 효과를 다 봐요. 근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트러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빠르게 만나서 후속 조치를 취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 설명도 듣고 가서 그분들이 열정이 뜨겁다 보니까 집에 가서 애터미 얘기를 막 하면 집에서는 아무도 모르니까 어때요? 상처 주잖아요. 아이고 어디 갔다 왔냐? 너 왜 그런 거 하냐? 또 친구한테 얘기를 하면 나는 열정이 이렇게 높으니까 얘기하면 다 들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때요?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물론 들어주는 사람도 있죠. 근데 반면에 또 애터미가 모르기 때문에 왜 다단계를 해? 뭐를 해? 하면서 네가 왜 그걸 해? 언제 했다고? 하면서 막 상처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초기 사업자이기 때문에 아니면 소비자들은 상처를 입죠. 그러면 우리가 48시간 이내에 만나서 그분을 업시켜줘야 돼요. 그럴 수 있다.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애터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것이다. 그분도 제대로만 알면 애터미 사업 안 할 이유가 없다. 안 할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생활 필수품이고 명품이고 가격은 마트보다 싼데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면 안 할 이유가 없죠. 다 할 수밖에 없는데 제대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단계다. 그리고 뭐 왜 그런 걸 하냐 하면서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정보를 줄 줄 알아야 내가 사업자를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업되고 막 사업을 진입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내 열정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막 얼른 전달을 하고 싶다고 막 전화로 사업 설명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전화로는 약속만 잡는 겁니다. 그리고 애터미의 정보 전달은 얼굴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는 가만히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업, 가만히 그 법칙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원을 하는데 우리는 스폰서, 나, 파트너 같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후원도 하고 같이 케어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원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후원,
인적 후원, 시간적 후원, 정신적 후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물질적인 후원은 이제 피부의 후원도 있고 또 아니면 제품 후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제품도 많이 후원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적 후원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 지인이 많으면 밑에 회원 가입도 시켜주면서 그들을 사업자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후원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후원. 내가 시간 투자를 해서 내 파트너 손을 잡고 반드시 필드에 나가서 같이 생장점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하신 분들한테 가서 알아서 해야 하면은 그분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시작한 스폰서가 파트너 손 딱 잡고 같이 나가서 어떻게 전달도 하고 제품 전달하고 사업 설명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그렇게 해주면 그분들이 복제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또 그 파트너가 나오면 그 밑에서 나오면 또 그분이 그렇게 나가서 설명도 해주고 케어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정신적인 후원이 있는데요. 정신적인 후원은 이제 파트너들이 일을 하다 보면 상처 입을 때도 있어요. 아는 지인들로부터 이렇게 말로 상처받고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토닥토닥 해주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해주는 것도 후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후원을 할 수 있는 거 모두 다 하세요. 다 하면 그만큼 밑에가 커지기 때문에 다 돈이 더 빠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거리, 횟수, 비용 이런 거 계산하지 말고 마음껏 후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후원을 할 때 어떤 분들은 마치 파트너를 위해서 후원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사업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색내지 마시고 정말 같이 내가 잘 될 수 있도록 한다 생각하고 하시면 서로 갈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폰서가 뭔가를 하면서 생색을 낸다든지 파트너는 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내 스폰서는 그게 해주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면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스폰서가 뭘 어떤 걸 후원해 주든 늘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또 파트너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스폰서도 후원을 할 때는 내 사업을 한다 생각하시고 후원하면 갈등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청을 하면서 들어야 되는데 우리 사업을 하다 보면 뭔가 더 열정적으로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에 듣기를 더 많이 하나요? 말하기를 더 많이 하나요? 네. 말하기를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사업은 가르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경청을 많이 해주고 자 10%로 잡았을 때 경청은 7 그리고 말하는 건 3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많이 들어야 그분에 대해서 알고 그분에 대해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태인지 심리 파악도 되고요. 그래서 그분에 맞게 우리가 케어를 해줄 수가 있고 경청을 하다 보면 소통이 또 잘 돼요. 소통이 잘 되면 사업이 저절로 잘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막 지시를 하는 듯이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분들을 파악할 수도 없고 그분들이 들으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청을 더 많이 해주자.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하자.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나친 배려는 기회를 뺏는 행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한 80%는 정말 나를 확 땡겨줬으면 하는 사람이 80%라고 합니다.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2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올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요. 사업자 한 명도 못 만들어요. 그래서 너무 배려하면 안 됩니다. 정말 초대를 할 때는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아주 강력하게. 그래서 이런다 저런다 핑계대면 딱 찍어줘야 됩니다. 아니 시간 투자하는데 뭘 그렇게 말이 많냐. 와서 한번 알아봐라. 정말 알아보고 나서 안 해도 상관없다. 그렇지만 와서 정확하게 알아봐라 하면서 탁 땡겨야 됩니다. 특히 석세스 아카데미는 정말 우리가 성공 사관학교잖아요. 석세스 세미나에다만 딱 앉혀놓으면 거의 다 사업자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미나를 정말 우리가 시스템 소득이잖아요. 그래서 석세스 세미나에 앉혀서 그분이 정확하게 애터미에 대해서 알아먹을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강하게 끌지 않으면요, 그분에게 시간을 많이 낭비하게 돼요. 저희 센터에 초대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거 이제 미팅을 하게 되면요, 진작에 왔으면 너무 좋았을 걸.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하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얘기하죠. 그러면 1년 전에 왔으면, 2년 전에 왔으면 훨씬 더 성장은 했겠지만, 이제라도 왔으니까 사장님은 됐습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합시다. 제가 이제 이렇게 미팅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정말 배려하는 거는 그분의 시간과 그리고 그분의 인생을 뺏는 거나 똑같아요. 기회를 놓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정보도 주고 정확하게 확 끌어가지고 땡겨서 석세스에 딱 앉히면 돼요. 이제 우리가 또 6월 17일 날 석세스 세미나가 있잖아요. 10억을 또 지게차로 탁 떠주잖아요. 거기에 앉혀놓으면요, 스스로 완전히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많이 초대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그리고 우리가 생장점을 얘기할 때 생장점을 찾아서 후원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생장점은요, 그냥 등록을 하고 대충 소비자처럼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생장점은 그분이 시스템을 타고 있고 몸을 움직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스폰서와 같이 팀워크로 하려고 하는 사람을 생장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장점의 밑에 우리는 사업자를 끊임없이 찾아서 내려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원을 한다 해서 등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아무나 다 그냥 후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생장점을 후원해야 시너지를 훨씬 더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장점의 밑에 파트너를 끊임없이 찾아주고 같이 뛰는 우리 리더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원을 할 때도 시간이 우리가 많이 낭비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지속적으로 하고 정기적으로 하고 끝까지 함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100일 작전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1일을 3번, 3명 이상 만나고 그리고 3개월 이상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시간도 낭비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경비도 너무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거점을 이렇게 같은 지역끼리 묶어야 돼요. 오늘은 내가 강동인데 강동에 왔다가 분당 갔다가 인천 갔다가 막 이렇게 하면 기름값도 많이 들고 시간도 엄청 듭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내가 굿모닝 애터미 센터에 듣고 오늘은 강동 탑 있는 그 지역을 돈다, 강동 지역을 돈다 해서 파트너들하고 그 목표를 세우면 되고요. 내일은 이제 또 화요일은 나인 미팅 참석하고 10시에 참석하고 오늘은 분당 쪽으로 또 돈다. 이래서 이렇게 스케줄을 쫙 짜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파트너하고 미리미리 전주에 이번 주 거를 짜고 또 이번 주에 다음 주 거를 계획을 다 세워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 낭비 그리고 경비를 낭비하지 않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효과가 훨씬 더 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후원을 할 때도 성공적인 후원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소비자와 사업자가 있는데 우리가 소비자만 갖고는 성공하는 사업도 아니고 또 그렇다 해서 소비자가 없이 또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와 사업자를 균형 있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소비자가 없으면요, 파트너들이 직급을 갈 때 포인트 후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비자를 계속 관리해서 소비자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또 제품 전달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계속 시스템이 있는 시간에, 우리가 강의가 있는 시간에 제품을 전달하러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잘못됐어요. 이런 분들은 소비자는 또 많이 있으나 사업자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차이점이 어떤 거냐면 시스템에 앉아있는 사람이 사업자, 시스템에 없고 그냥 전달만 하시는 분은 소비자, 이렇게 분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반드시 소비자도 있어야 되고 사업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업자가 있어야 우리는 내가 큰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소비자만 가지고는 오토 판매사까지 그 이상은 못 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업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스템 안에 내가 플러그인 되어 있으면 내 파트너도 반드시 플러그인이 되어서 사업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임계 질량의 법칙은 뭐냐면, 우리가 제품 전달을 많이 하고 어떤 분들은 하루에 3명 만나, 어떤 분들은 하루에 10명 만나.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은 소비자를 만들고 사업자를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내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정말 막 파트너들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사업은 그렇게 해서 재미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금강 개발 성공의 법칙. 금강을 캐러 어때요?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게 되잖아요. 그런데 강부들이 뭐 한 곳에 캤다고 해서 금강이 금방 나오면 무슨 걱정입니까? 그죠? 근데 여기도 캐고 저기도 캐고 막 하다 보면 여기가 나올 줄 알았더니 아니네? 그러면 또 패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정말 금을 딱 발견하게 되면 거기에는 금덩어리가 수없이 몰려 있습니다. 그거와 똑같이 애터미도 똑같습니다. 이제 정말 긍정적이고 좋은 마인드를 가진 분을 딱 발굴하게 되면 그 아는 지인들은 다 똑같아요. 서로 그런 분들끼리 모여서 만나기 때문에 좋은 분 밑에는 좋은 분이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런 분들 한 명 정말 그런 분이 나오게 되면 그 밑에 같이 케어해서 만들어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터미는 계단식이에요. 그래서 계속 쭉 한 번에 성공하는 게 아니고 같이 이렇게 성장했다가 다지고 계단식으로 하면서 그렇게 미팅도 하고 그런 원리를 알려주면서 같이 후속 관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원에 아끼지 말고 푸짐하게 베풀면 돼요. 물질도 마음도. 우리 사업은요. 정말 어렵다고 하면 어렵지만 저는 이것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사업을 정말 빅비즈니스라고 생각하면요. 내가 해야 할 목만 제대로 하면요. 이 사업은 정말 재밌습니다. 근데 내가 할 걸 안 하고 뭔가를 바라고 유행을 바라면 또 이것처럼 어려운 건 없겠죠. 내 할 일을 안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되기만 바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후원도 발로 뛰고 열심히 하고 또한 할 것 다 같이 하면서 하면은 서로 스폰서 파트너 정말 신뢰가 돈독하게 쌓이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애텀이고 또 같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애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후원을 하고 이렇게 파트너가 빨리 나오면 좋겠지만 빨리 나오는 분도 있고 좀 더디게 나온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비유한 게 모소 대나무를 비교했습니다. 모소 대나무는요, 4년 동안 의외로는 정말 3cm밖에 눈에 보이는 곳은 3cm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뿌리 깊게 땅속 깊숙이 뿌리를 내려서 비바람이 불든 어떤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뿌리를 깊숙하게 내려서 안쪽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4년 후에는 이제 위에서부터 자라는데 하루에 5년째 됐을 때는 하루에 30cm 자르고 6주 만에 15m에서 25m가 자란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소 대나무처럼 정말 뿌리가 깊게 내려가면 내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파트너들은 쏟아져 나옵니다. 빨리 나오면 좋겠지만 조금 더디게 나와도 시간 속에서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내 할 일만 꾸준히 시스템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서 하고 있으면 파트너들은 쏟아져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소비자를 만들었으면 이제 소비자에서 부업가 그리고 사업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내가 있고 내 밑에서 정말 빅 리더가 나옵니다. 빅 리더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냐면 자기 일을 스스로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스폰서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막 시켜서 하고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야, 이거는 정말 내가 할 사업이다. 내가 애터미에서 정말 내가 인생을 바꾸고 내 파트너의 인생들도 바꿔줘야겠다. 내 가문의 영광, 나로부터 우리 가문을 완전히 바꿔야겠다. 이런 분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 한 명, 좌측에 한 명, 우측에 한 명이 나오면요. 이제 그분을 잡고 그분의 밑에 생장점을 찾아 내려가면 돼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마음을 주고 소통을 하면서 내 밑에 좌측에 3명, 우측에 3명 이렇게 만나게 되면 만들어 가면요. 나의 세븐코어는 완벽하게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완성이 됐는데 내 파트너가 완성이 돼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됐으니까 이제 나는 됐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됐지만 나와 함께 발로 뛰고 있는 내 파트너, 사랑하는 내 파트너가 또 밑에서 세븐코어가 반드시 만들어져서 그분도 돈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은 반드시 발로 뛰고 스폰서와 파트너와 나와 함께 재심 합력으로 마음을 맞춰서 하는 사업이 애터미 사업입니다. 애터미 사업이 쉬운 게 그거를 잘하면 쉬워요. 근데 우리가 인간관계 사업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제 직업이 엄청 수없이 직업 일자리를 뺏어가는 시대에 왔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으로 우리 일자리를 뺏기고 있고 그리고 로봇이 일자리를 다 뺏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이렇게 커피숍에서 그 커피를 타고 있는 로봇을 보게 됐어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게 커피를 탁 타가지고 제 앞에 컵을 탁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순간 야,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람이 탈 때는 사람이 내 기분에 따라서 커피를 조금 더 넣을 수도 있고 덜 넣을 수도 있고 이래서 맛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 얘가 타면은 맛은 한결같이 똑같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일자리를 걔가 뺏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데 마트를 가도요. 이제 다 기계 설치를 해놓고 우리가 다 가격을 찍고 나와야 됩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이 애터미는요. 아무리 로봇이 발달이 되고 인공지능이 발달이 된다 해도 우리 사업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휴먼 네트워크를 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밭이 따뜻하고 베풀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품을 줄 알면 이 사업은 너무너무 쉽고 성장이 빠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또 사람들하고 갈등 속에서 하다 보면 이 사업이 어려워요. 그래서 내 마음밭을 먼저 옥토로 만들고 끊임없이 내가 먼저 전 제품 애용하고 그리고 발로 뛰어서 파트너의 생장점을 찾아주고 이것을 시스템 안에서 반복하면 이 사업은 너무 쉽습니다. 우리 사연들 오늘 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성공하는 그날까지 다 같이 해서 꼭 반드시 우리 사연들도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민성 본부장님께서 실전에서 아주 잘 할 수 있도록 이 사업 설명과 또 후속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섬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김민성 본부장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